요즘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도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지역들이 있고 KB 부동산 통계 자료를 봐도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지수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인 분들이나 집을 매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지난 2021년과 같은 상승장이 오는 것 아니냐, 다시 집값이 2배 넘게 오르면서 벼락거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내 집이 많이 오를 거라는 희망에 있거나 혹은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내 집은 오르지 않지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의 정확한 사실을 보자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부동산 뉴스나 특정 단지만 보면 전체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사실들을 바로잡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전부 말해보겠습니다. 핵심 위주로 정리해봤으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현재 상황입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서울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중상급지 위주로는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고 이제 중간급지에도 그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서울의 중상급지 아파트 위주로 보자면 올해 초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상급지의 기준이 되는 잠실의 아파트도 올 초 대비 10%가량은 상승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중상급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구의 아파트도 올 초 대비 상승한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동구, 동작구, 중상급지 신축급 아파트 위주로 가격은 실제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중하급지의 구축 아파트 역시 가격이 올랐을까요? 서울의 중하급지 구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을 확인해보면 지난 저점 대비 거의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점 대비 20%에서 많게는 30%까지 하락한 금액으로 서울 중상급지의 신축 아파트들이 반등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덜한 아파트는 같은 서울임에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중상급지는 상승한 아파트만 가져오고 중하급지 구축은 하락한 아파트만 가져온 게 아니니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단순히 뉴스에서 서울 집값이 상승한다더라 라고 믿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에는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입지가 다르고 연식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자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중상급지의 신축 위주로는 올 초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대로 사람들이 덜 선호하는 중하급지의 구축 아파트는 아직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먼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취득세입니다. 지금 주택을 취득할 때 비규제 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1%이고 3주택부터는 취득세를 8%, 4주택부터는 12%를 내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8%인데 현재는 조정지역이 용산구와 강남 3구밖에 없으니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똘똘한 두 채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똘똘한 두 채라 함은 결국 서울의 중상급지에 속하는 아파트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1주택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취득세를 1%만 내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추가로 한 채밖에 매수하지 못합니다. 즉 취득세 1%만 낼 수 있는 아파트는 앞으로 한 개밖에 사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럼 그 아파트는 결국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와 같은 중상급지의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규제 지역이 아니면서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고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2주택자가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취득세 규제가 없었을 때라면 서울의 중하급지 아파트나 지방의 아파트에 추가로 투자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취득세 10% 이상을 낸다고 하면 처음부터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 화랑장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손해하는 투자는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취득세 규제 때문에 최대한 좋은 아파트로 2주택 슬롯을 채우려고 합니다. 서울에 1주택이 있는데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도 더 선호하는 아파트가 오르게 하는 수요가 되고요.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의 기존 집을 무주택자들이 매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규제 때문에 상급지에 대한 투자 수요로 인해 더 오르고 하급지에 대한 투자 수요는 별로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급지가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유동성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3%대로 많이 내리고 호가주택에 대한 LTV 규제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시중에 도는 돈은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요. 시중에 돈은 계속 도는데 서울의 거래량이 지금까지 너무 적었습니다.
아파트에 돈이 흘러오지 않다가 이제서야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하급지 아파트로 먼저 흘러오는 게 아니라 상급지 아파트로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이나 마포구, 성동구와 같은 상급지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금이 상승장에 돌입한 걸까요? 저는 그 전에 상승장의 기준이 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뉴스 기사나 각종 매체들에서는 자극적인 소재로 삼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위기감을 자아냅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에 상승장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상승장이라고 함은 1년에 집값이 2배가 되던 때를 기억할 겁니다. 이때를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승장이 단기간 내에 다시 오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는 이미 반등한 이 가격에서 전세가율이 50% 수준인데 매매가가 다시 급하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말 둔촌주공 12,000세대 입주를 끝으로 이제 서울 입주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축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오를 때 상급지 아파트보다는 중하급지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더 높아집니다. 평균 전세가율도 중하급지 아파트가 높은데 여기서 전세가가 1억만 올라도 전세가율은 확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매매가 16억에 전세가 8억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9억이 된다면 전세가율은 6.3%가 오르지만 매매가 6억에 전세가 4억인 아파트의 전세가가 1억이 올라 5억이 된다면 전세가율은 16%가 오릅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중하급지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상승하게 되고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매매가격도 일부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급지 아파트가 오른 만큼 그 아래 급지에 있는 아파트도 일부 키맞추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서울의 매매가격 전체 평균인 매매지수 또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상승장과 같은 급격한 상승이 있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아직 오르지 못한 서울 아파트 위주로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다시 상승장이 왔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아파트가 얼마나 오르는지를 확인해야 단순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말고 경기도나 지방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일부 경기도와 지방의 아파트 중에서는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렴한 아파트란 가치 대비 가격이 저렴한 저평가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아파트 역사상 가장 저렴할 때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대구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보면 지금 매매가 전세가를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매수 우위 지수라거나 매수 심리 또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가 지나고 나면 바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와 같은 지역은 입주 물량이 안정화되고 나서 다시 상승의 흐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결국 정부에서도 취득세를 완화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득세가 완화되면 제 가치 대비 눌려왔던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눌려왔던, 응축되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하는 폭도 더 커지겠죠. 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은 신도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2기 신도시 아파트가 있는데요. 2기 신도시 중 꽤 많은 아파트들이 아직 입주하고 경기도에 공급 물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있는 2기 신도시는 제 가치 대비 공급 물량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습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제 가치 대비 어떤 상황적인 요인과 취득세 규제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으니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매매 가격도 오르지 못합니다. 취득세 규제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의 중상급지 아파트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은 2기 신도시도 대구처럼 눌려있던 가격이 튀어오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시기를 저는 취득세 완화와 같은 정책이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한 돈의 흐름에 따라 가치에 맞는 제 가격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치 대비 가격이 눌린 곳은 결국 제 가격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서울 중상급지 똘똘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유리한 환경입니다. 또한 이렇게 똘똘한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든 사놓아도 평타 이상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만큼 그리고 전세가율도 낮은 만큼 매매가가 싸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상황상 저평가인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 놓는다면 추후에는 더 크게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저평가 신도시 투자에 대한 강의와 무료 특강도 오픈 예정이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은 서울의 중상급지 신축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의 다른 아파트와 이 외의 경기도 아파트들도 키 맞추기를 일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입주 물량과 같은 상황적인 요인과 취득세 규제로 인해 가격이 눌려있는 곳들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